자, 연습 문제 22.11을 같이 한번 매틀랩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틀랩을 실행하려면 여기서 매틀랩을 칩니다. 저는 버전 26이 있는데 여기에 뜹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매틀랩이 실행이 됩니다. 자, 매틀랩이 실행이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 있는 창 중에서 여기는 우리가 현재 있는 폴더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명령창,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저장도 하고 1 플러스 2 계산도 할 수 있는 명령창입니다. 결과가 디스플레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작업 공간입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도 하고, 여기 저장했던 변수의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값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표현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 2, 3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배열이 형성이 되죠. A에는 1, 2, 3 들어있고 1 곱하기 3 행렬이 들어있죠. 자, 이걸 더블 클릭하면 1, 2, 3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얘를 세로로 하려면 여기다가 다시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이렇게 해주면 세로로 배열이 되고, 여기 또 더블 클릭하면 A에 이렇게 값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을, 세로로 들어가 있는, 자,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저희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쓰는 이 프로그래밍을 다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 만들기. 컨트롤 N을 눌러도 되고 새 스크립트 만들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집기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untitled, 이름이 없는 편집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을 저장을 하면 .m이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고 저희는 그것을 m 파일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컨트롤 S를 눌러도 되고 저장하기를 눌러도 됩니다. 자, 저희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파일을 선택하라 그러죠. 자, 우리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m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m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탕화면에다가 얘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연습 문제 숙제 2번의 연습 문제니까 튜토리얼이라고 적겠습니다. 튜토리얼. 그러면 tutorials.m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저장된 폴더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C, user, 데스크탑에 homework2 tutorials라는 .am이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얘네를 확인하러 바탕화면에 가보면 이렇게 homework2 tutorials.m이라는 파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도 매틀랩이 실행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방정식은 실선으로 나타내고 이산 데이터는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성 브로움의 광 감손에 대한 시간대 농도 데이터는 여기 주어진 것과 같다. 이 데이터는 다음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매틀랩을 이용하여 데이터와 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라. 함수를 t가 0에서 70분까지에 대해서 그려라. 자, 여기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연결해서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는, 이 두 가지를 그래프로 그리는, 매틀랩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점을, 여기 주어진 데이터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CLC clear all, close all 이렇게 기본적으로 써줍니다. CLC는 뭐냐면 여기 명령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우는 파일입니다. 이렇게 스크롤하면 명령창에 다 남아있죠. 근데 CLC를 한 줄만 실행을 시키려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F9를 누르면 됩니다. F9를 누르면 한 줄만 실행됩니다. 자, CLC를 누르면 실행시키면 어떤 것이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9를 눌러봅시다. 자, 여기 있는 명령창을 잘 보세요. CLC를 누르면 이 명령창이 다 지워집니다. 깔끔하게. 자, 두 번째로 clear all 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여기 작업 공간에 저장된 값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close all 하면 나중에 창이 뜨게 되어 있는데 그 창들을 다 없애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적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항상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탕화면에. 그래야지 중간에 프로그램이 끊겼을 때 다시 저장된 값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장해 주시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이 값들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형태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형태로.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변수 t를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Ctrl S.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실행을 시키려면 실행. 이걸 누르던지 여기 있는 단축키 F5를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우고 다 닫고 창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T에 5개, 6개의 값을 넣어주게 되겠죠? 자, F5를 눌러봅시다. 자, 우리가 실행하는 폴더와 여기 왼쪽에 있는 폴더, 이게 바탕화면 폴더가 아니죠? 그래서 폴더 변경을 자동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뜨게 되는데 저희가 폴더 변경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편집기에 쓰고 있는 파일이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탕화면이겠죠? 여기 보시면 데스크탑. 그래서 실행을 하면 T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값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값이 실시간으로 뜨게 되죠. 그죠? 그리고 얘를 명령창에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세미콜론을 찍고 다시 F5를 눌러보겠습니다. 세미콜론을 찍고 F5를 누르는 것은 세미콜론 찍고 다시 처음부터 실행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뜨죠. 자, 이렇게 해서 T를 저장을 했고 그 다음 값이 C죠. C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거 단순히 값을 입력해 주는 거에 불과하니까 1.3, 1.0, 0.5 이렇게 해서 다시 F5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거죠. 자,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T는 표현이 안 됐고 C는 세미콜론 없으니까 이렇게 나타났죠. 여러분도 처음 할 때는 세미콜론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럼 T의 6개의 데이터, C의 6개의 데이터가 형성이 되었죠. 그럼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내장 함수는 플롯입니다. 플롯하고 X축에 그려질 변수를 쓰고 콤마 Y축에 그려질 변수를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저장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실행을 하려면 F5를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럼 처음부터 쭉 각각 줄이 실행돼서 7번째 줄까지 실행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먼저 작업 공간이 없어지고 모든 그래프를 닫고 이 창이 깔끔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T에 6개의 변수를 넣고 디스플레이가 되고 C에 6개의 변수를 넣고 여기 디스플레이가 되고 다시 그림이 그려지겠죠. F5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누르니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점이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냥 각각의 점을 이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자동으로 이 그래프를 여기 보시면 채워진 붉은색의 다이아몬드 기호로 우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에다가 이제 속성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D를 해주면 여기에 D를 하고 F5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포인트에다가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점을 찍어주는 게 D입니다. 만약에 동그라미를 찍고 싶다 그러면 O로 하고 다시 F5 눌러주면 그래프가 동그라미 점을 찍히죠. 다시 그냥 점으로 찍고 싶다 그리고 F5를 누르면 점으로 이렇게 값이 찍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 형태로 삼각형 형태로 찍고 싶으면 이렇게 놓고 F5을 누르면 삼각형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줄로 이어주고 싶으면 다이아몬드의 줄 이렇게 하면 다이아몬드와 줄로 그래프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줄 형태를 바꿔주고 싶으면 점을 찍고 하면 줄 긋고 점, 줄 긋고 점 이런 선으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점을 2개 해주면 선을 2개 해주면 그런 형태의 선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콜론을 해주면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얘네를 단지 다이아몬드 형태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을 붉은색으로 채워야 되죠. 네, 붉은색으로 우선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졌었죠. 가장 먼저 이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이 이 마커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마킹하다 할 때 그 마커인데 얘가 지금 자동으로 파란색으로 설정되었죠. 얘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속성을 씁니다. 마커 컬러. 이게 대문자 소문자 다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속성을 쓰고 콤마하고 우리가 원하는 레드 얘를 써서 다시 F5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F5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별이 없어지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꾸 F5를 누른다는 의미 자체가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장하는 걸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F5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 컬러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컬러를 나타내는 속성은 메이커 페이스 컬러라고 하고 여기에 다시 레드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F5를 누르면 페이스 뭔가 문제가 생겼죠. 페이스 컬러 여기 오타가 있네요. 메이커가 아니고 마커죠. 마커 페이스 컬러.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도 빨간색, 안쪽도 빨간색으로 칠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데이터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두 번째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t를 넣어도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x축에 들어갈 값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썼던 t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그래프는 좀 더 촘촘하게 점을 찍고 싶어서 0부터 70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값들은 우리가 아니까 세미콜론 해서 실행이 돼도 여기 명령창에 표시가 안 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만 우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뭐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 줄만 실행을 하고 싶으면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실행하고 싶으면 F9로 누르면 된다고 했죠? 자, 이제 F9로 눌러보면 0부터 1씩 70까지 나타내는 값이 되죠. 0부터 70까지니까 0부터 71tf라는 변수에 0부터 71까지 1씩 증가하는 변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부터 끝까지 가려면 컨트롤 화살표를 누르면 70까지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촘촘하게 저희가 71개의 점을 이 그래프에 찍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6개의 데이터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6개의 데이터만 이렇게 찍어줬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좀 더 부드러운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 70개를 형성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으니까 다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세미콜론으로 없애줍니다. 그리고 함수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4.84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0.034 곱하기 tf 이렇게 적어주면 tf에 있는 값들이 여기 들어가서 각각의 여기 0부터 70까지 있었죠. 각각의 값이 들어가서 c를 구하게 돼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해보면 연산이 된 결과값이 71개가 형성이 됩니다. 얘만 실행해 볼게요. F9로 누르면 된다고 했죠. F9 자, F9를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9를 누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0이 들어갔을 때 CF, 1이 들어갔을 때 CF, 2가 들어갔을 때 CF, 그리고 70이 들어갔을 때 CF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생성이 됐죠.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값이 맞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 의심이 된다면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4.84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0.034 곱하기 마지막 거 뭐였죠? 70이죠? df가 70을 넣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0.4479 맞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69를 한번 넣어볼게요. 69를 넣으면 이 값과 같아져야 되겠죠? 0.4634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 그렸던 거 마찬가지로 tf라는 변수에 71개가 들어가 있고 cf라는 변수에 또 71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자, 위에서 했던 것처럼 플롯 tf.cf 해서 자, 이제 F5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거밖에 안 그려져요. 여러분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그래프 그려졌다가 다시 지우고 이 그래프가 다시 그려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그려진 거예요. 얘를 똑같은 그래프를 동시에 나타내주고 싶을 때는 hold on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hold on. hold가 잡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처음 그린 그래프를 잡고 있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줄씩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clear all을 실행시킬 때는 하이라이트하고 F9 다 지워졌죠. close all은 여기 우리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가 있는 거를 닫아줍니다. 닫아주고 CLC는 창에 있는 걸 닫아주고 자, 먼저 T를 실행시킬게요. F9를 눌러서 이 T라는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되었고 두 번째, 여섯 번째 줄을 실행시키면 C라는 변수의 값이 저장되었고 플롯을 그리면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 TF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고 CF를 실행시키면 값이 들어가 있어요. 홀드 온을 하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지만 얘네는 그래프를 그대로 두고 이 그래프를 겹쳐 써라. 그러겠죠? 얘를 다시 F9를 누르면 이 그래프에 두 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레드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빨간색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얘네를 다시 뭐라 그랬죠? 녹색의 점선을 만들어서 채워라. 그러면 얘를 또 그래프의 속성을 바꿔주면 되겠죠? 녹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은 뭐 이런 점선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점선도 가능하고 이런 점선도 가능하지만 여기는 점선을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선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이런 점선 이런 점선 이런 점선 이게 전부 다 점선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나타내라 그랬기 때문에 그림 요 세 개를 해도 다 점선을 표시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두 개 긋고 G 그리고 얘를 실행을 하면 F9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이거 홀드 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되는데 다시 플롯을 한 겁니다. 우리 F5를 눌렀으면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이런 거를 쭉 실행을 한 거죠. 자, 여기서 F5를 처음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질 거예요. 첫 번째로 플롯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그린색으로 바꾼 그래프가 표현될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초록색으로만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 초록색으로 된 그래프를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실행하려면 뭐라 그랬죠? F5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던지 F5를 누르던지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너무 얇아서 선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성을 다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 윗, 라인의 폭 이렇게 해서 숫자를
숫자를 적어주면 이 두께가 5가 되었습니다. 자, 얘네를 좀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좀 옮기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계열을 해서 그래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 아니고 4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로 바꾸면 두께가 줄어들고 1로 바꾸면 상당히 두께가 줄어드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속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저장을 해서 이렇게 M 파일로 이 폴더 안에 저장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걸 꺼볼게요. 그래서 X 눌러서 끄고 이것도 끌게요.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매틀랩 실행이 안 돼 있고 얘만 남아있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매틀랩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렇게 실행이 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또 알려드릴 거는 홀드 온을 하면 앞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전부 다 겹쳐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프 여러 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그리고 검은색, 파란색,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2배 되는 그래프까지 그려보겠습니다. 두께도 다르게 해보죠. 2, 3, 5, 4, 3, 2 이렇게 F5 누르면 처음부터 전부 다 실행이 되겠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면 총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래프가 겹쳐서 그려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로 먼저 점을 그리고 그린 색깔이 제일 바탕에 5의 두께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이 그려졌고 검은 색깔이 3의 두께로 그려지고 파란 색깔이 2의 두께로 그려졌는데 곱하기 2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값이 바뀌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홀드 오프를 해주면 됩니다. 홀드 오프를 해주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겹쳐서 그려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F5를 눌러서 실행하면 그래프가 한번 그려지고 홀드 온이니까 이 그래프까지 같이 한번 그려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홀드 오프를 했으니까 하나의 창에 이게 그려졌다가 없어지고 다시 이게 그려지고 없어지고 다시 이게 그려지고 없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프에 이거 하나만 남아있게 됩니다. F5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누르면 예상했던 대로 마지막에 있는 얘네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